네,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에서 생일상을 받았던 여왕 얘기입니다. A disruption that has brought grief to some, financial difficulties to many, and enormous changes to the daily lives of us all. And those who come after us will say the Britons of this generation were as strong as any. We are all devastated by the news that we have just heard from Balmoral. The death of Her Majesty the Queen is a huge shock to the nation and to the world. Queen Elizabeth II was the rock on which modern Britain was built. 네, 영국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현대사의 산증인이라고 불렸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96살의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여왕이 마지막 공식 임무, 서거 이틀 전 리즈 트러스 새 총리를 임명한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있죠. 악수하는 오른손 손등을 보시면 커다란 멍자국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지팡이를 짚고 있는 여왕. 박상규 위원님, 이때 이미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기 이틀 전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저 손등이라는 게요. 네. 혈관을 찾지 못할 경우에 손등에다가 이 주사를 링거? 놓습니다. 네. 링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 이때 이미 그 찰스 3세, 찰스 당시의 황태자도 불러 모았고 가족들을 모이게 했잖아요. 네. 그 유명한 그 스코틀랜드의 벨모럴 성인데 여왕이 필립공을 만났고 또 여기서 약혼을 결심하는 그런 여왕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게 버킹엄 궁이 아니고 사실 이 스코틀랜드 에버딘셔에 있는 벨모럴 성입니다. 그래서 여왕이 가장 사랑했던 그 궁에서 이제 마지막 공식 임무를 수행하고 또 일주일 전쯤에는 승마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네. 여왕이 벨모럴에 가면은 생기가 난다고 할 정도로 남편 필립공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고 네. 또 본인이 가장 사랑했던 공주 때부터 저기를 그렇게 가는 거를 그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대전 때요. 히틀러 때문에 저길 못 가게 되니까 여왕의 동생인 마거릿 공주가 도대체 히틀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벨모럴에 가는 걸 못하게 하느냐라고 화를 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여왕과 벨모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추억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96을 일기로 영면했는데 우리 동양권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호상이다. 그야말로 평화롭게 국민들의 존경 속에 저렇게 별세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과연 국왕이 앞으로 있을까 싶습니다.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서거하는 그 직후로 해서 이 버킹엄 궁에는 저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쌍무지개가 떴답니다. 네. 서거 직후 이렇게 전후해서 저 쌍무지개가 저렇게 버킹엄 궁 주변에 떴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래서 뭐 현지 언론들은 영국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여왕 70년 동안 영국 역사상 최장기 재위 기록을 남겼는데요. 여왕의 과거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만나보고 오시죠. I declare before you all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Since 1952, I have witnessed the transformation of the international landscape, through which this country must chart its course. Together we are tackling this disease, and I want to reassure you that if we remain united and resolute, then we will overcome it. 네, 1952년 즉위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동안 영국과 세계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여왕의 삶이 현대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그렇죠. 70년 216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현대사의 그
그 굴곡 많은 현대사를 그야말로 생생하게 현장에서 목격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누구든 영국에 가면 여왕을 이제 아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네. 만나고 또 여왕이 어느 나라에 방문했을 때 국민들도 엄청나게 환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영국도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그 모든 과정을 여왕으로서 지켜왔어요. 그리고 본인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인하게 서 있었는지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니까 네. 여왕 재위기간 동안 임명된 영국 총리만 15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역대 미국 대통령이 13명이 직접 대면에서 아련을 했고요. 네. 최장수의 군주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여왕의 삶 자체가 현대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영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권에서.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여왕이 했던 역할도 그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여왕을 떠나보내면서 많은 세계 국민들이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것이고 저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해찬 이사장은 어쨌든 우리 청년 정치인이신데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 장 이사장은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낯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저희 세대 이제 2030 세대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어떤 근현대사에서의 어떤 이 업적이나 모습에 대해서 그리 잘 알고 있는 세대는 솔직히 아닐 겁니다. 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서거를 계기로 그동안의 근현대사가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긴 세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 영국이라는 국가 또 영연방의 정신적 지주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존경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영국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러운 마음도 들었던 게 어떤 게 부러우세요? 대한민국도 참 질곡의 근현대사를 겪었는데 네. 이게 정치 진영으로 나눠서 조금만 색깔이 다른 원로나 이 사회 지식인에 대해서는 너무 비난하고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에 한마음 한뜻으로 추도하고 안타까워하는 영국과 영연방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나 원로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념이나 진영에 상관없이 좀 존중하고 그분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좀 우대하는 그러한 건강한 문화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부러운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네. 자, 엘리자베스 여왕 우리 대한민국과의 인연도 있습니다. 기억들 하시는지요? 1999년 4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3박 4일 동안 국빈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하회 마을을 여왕이 찾았던 모습 많이 화제가 됐었죠.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자, 엘리자베스 여왕 99년에 저렇게 3박 4일 하회 마을 방문했을 때 맨발로 이렇게 입장하는 모습 아까 좀 전에도 보셨죠?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고요. 정혁진 변호사께 질문 드릴까요? 저 때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아마 여왕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러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음식도 그렇겠지만 흙길을 사실 영국의 여왕이 흙길을 걸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그러한 것은 서양 사람들은 사실은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워낙 그때만 해도 이미 70대이셨으니까 네. 뭐 굉장히 노련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즉위한 게 1952년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총 네. 13명의 대통령이 바뀔 때까지 그 계속 즉위를 하고 있었다는 아,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느낌이 팍 오네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상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오랫동안 즉위했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였죠? 누구냐면 프랑스의 루이 14세인데 아. 루이 14세는 굉장히 어렸을 때 5살인가 6살인가 그때 즉위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오래 하셨지만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엘리자베스의 여왕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기록을 남긴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 주한 영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여왕의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조문록에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였던 여왕과 동시대 시간을 공유한 것이 큰 영광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게러스 위어 주한 영국 대사 대리는요, 영국 왕실과 본국의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고요. 또 여왕께서 한국 방문의 소중한 기억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꽤 조문록에 윤 대통령이 길게 글을 남겼군요. 예, 어제 대통령이 조문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제 명을 달리하셨고, 영국의 새 국왕 자리에는 누가 앉게 될지, 바로 여왕의 아들이죠, 찰스 3세가 이제 이 국왕 자리를 이어받게 됐습니다. 이 찰스 3세가 처음으로 대국민 연설에 나섰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 따끈따끈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I speak to you today with feelings of profound sorrow. Her Majesty the Queen, my beloved mother, was an inspiration, an example to me and to all my family. And we owe her the most heartfelt debt. That promise of lifelong service I renew to you all today.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들 찰스 3세가 이제 박상규 의원 저 국왕 자리를 물려받게 됐는데, 이 찰스 3세는 지금 나이가 73살인가로 알려져 우리 있거든요. 나이 이제 74시죠. 74. 네. 예, 예. 황태자 자리에만 64년 있었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요. 저 찰스 3세가 즉각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를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장남인 윌리엄 왕자를 공식적인 왕세자와 왕세자 비로 했거든요. 영국에서 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는 호칭을 준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식으로 세자 책봉을 한 겁니다. 어허. 그것을 좀 이례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보통 한 2, 3년 걸릴 거로 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본인이 고령임을 감안하고 솔직히 좀 그 찰스 3세는 대국민 인기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꼭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처럼 존경을 받으면서 영면할 때까지 왕위에 있을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윌리엄 왕세자가 책봉했다는 것은 본인이 왕으로서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영국 언론의 관측을 받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예. 남의 잔치상에 벌써 양위 얘기를 하는 건 좀 이르겠지만 어쨌든 그 늦은 나이에 73세에 저 기록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 찰스 3세가 또 400개 단체에 후원을 하는 등 사회 활동도 열심히 한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준비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96세 나이로 서거를 했고, 최진봉 교수께 좀 질문 드릴까요? 지금 영국은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뭐 열흘간인가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뭐 국장으로 치러진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13일 날 여왕의 이제 관이 네. 버킹엄 궁전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웨스트민스터 홀로 옮겨져서 닷새 동안 일반인들이 공개를 합니다. 아. 일반인들이 네. 조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면 영면에 들어가는데, 보통 영국 같은 경우에, 유럽이 뭐 그렇긴 합니다만, 교회 안에 이제 그 납골당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안치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국왕들이나 예전의 국왕들 대부분 다 지금 뭐 이렇게 성당 가시면, 영국 성당 가시면 다 국왕들의 예전 시신들 뭐 이렇게 묘소를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엘리자베스 왕도 그 사원에서 국장을 진행하고, 전국에서 그 당시에 2분간 묵념한 다음에요, 윈저성 교회 지하에서 영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영국의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 여왕의 장례식 이후에 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근데 사실은 엘리자베스 여왕 이전에 굉장히 유명한 여왕이 오랫동안 제위했던 빅토리아 여왕이었거든요. 빅토리아. 네. 아하. 그때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예. 세계 최강의 나라 그랬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195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사에 있어서 그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여왕이 서거하신 다음에 영국이 다시 더 부흥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입헌 군주제니까 그거는 여왕이나 국왕의 그 몫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왕 서거 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